지난번에 제가 비에젯 항공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죠. 이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비에젯 항공은 역시 쉐시라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요. 제가 비에젯 항공이 아닌 오늘은 베트남 항공을 한번 타보고 제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에어라인 리뷰입니다. 한국 사람들 김치는 부치는 가방에 넣어요. 수화물은 인당 23kg까지, 그리고 기내 수화물도 빵빵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전자기기는 무조건 기내 수화물로, 액체류는 수화물로 보내야 세이프합니다. 베트남의 대한항공인 베트남 에어라인, 간만에 저가 항공을 버리고 국적기를 타서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지난번 나트랑 그리고 푸꾸옥 여행 때는 악명 높은 비에젯에서 개고생을 해서 그런지 베트남 항공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초반부터 비에젯과는 다르게 탑승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센스 아주 쩔었고요. 새벽 비행이 아닌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 떠날 수 있어서 기분이 붕 떠버렸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국적기는 조금 넓네. 창가에 앉을 거야? 나 창가에 앉을게 그러면. 일단 오늘은 라이 아빠가 창가에 앉기로 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안 나왔어. 카메라맨 라희. 저가 항공에서는 돈을 줘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 담요와 베개 겟. 오호,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베트남 항공 나름 괜찮은데? 머리 고정이야 라이야. 이렇게 하면 머리. 오호, 헤드레스트 부분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쩔었어. 뭐 면세용품은 별로 볼 것도 없었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게 USB 이거 있구나. USB-C는 없어. 라이 아빠도 가장 편한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가 항공만 타던 라이 가족이 베트남 국적기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야, 이 베트남 국적기 이거 얼마였냐? 표값 24만원? 2023년 9월 기준 베트남 항공 국적기와 비에젯을 포함한 다른 저가 항공 티켓 값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비행기 값은 유동성 있게 항상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 열심히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레그룸이 비즈니스급으로 있어. 비에젯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비에젯은 피해 가세요. 안 좋은 기억이. 그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나름 여러 가지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 TV쇼, 게임, 어린이용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터치가 정말로 안 먹혀요. 답답해요. 아이패드 유저라면 화목을 주먹으로 부술 듯. 차라리 리모컨을 이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덜 답답합니다. 터치가 그지 같아서 게임을 하는데 감동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을 듯. 신기한 것이 옛날 닌텐도 게임도 있더라고요. 왜 아재들 어렸을 때 하던 슈퍼 패미컴용 마리오 게임들. 인천에서 하노이까지 비행시간은 대충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딱 좋더라고요. 솔직히 5시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살짝 힘들어지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비행시간이 적당해서라니까. 기내 선반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헤드셋 나눠주는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할 때 써야 합니다. 근데 음질이 많이 구려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려줘야 함. 첫 번째로 던져주는 떡고물, 바로 땅콩. 사실 땅콩은 대한항공에서 주는 꿀 땅콩이 진짜 지존인데 역시 땅콩은 대한항공. 와사비 땅콩 싫어. 와인 뭐 레드 와인? One red wine and white wine. 바로 이어서 던져주는 두 번째 떡고물, 그것은 나의 생명수 와인. 허허, 많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마음 같아선 일병을 통째로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라이 엄마 눈치를 봐야 해서 와인을 무한리필로 주는데요. 맛이 없지 않아. 레드 와인. 나쁘지 않아. 야, 맥주 있냐고 이따가 한번 물어봐봐. 아, 네가 가깝잖아. 난 멀어. 갖고 와줘. 난 멀다고. 난 주문 안 할 거야. 이따 한번 물어봐줘. 싫어. 고마워. 사랑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떡고물, 기내식. 기내식은 비프 그리고 김치볶음밥이 있었습니다. 라이 아빠는 주저없이 비프를 선택했습니다요. 초장 넣어서 비벼 먹으려고. 간만에 먹어보는 기내식. 라이의 김치볶음밥까지도 시식 완료. 결국에 맥주까지 시켜주는 라이 엄마 다이스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는 공짜 맥주. 삽시간에 모두 흡입 완료. 자,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태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4시간 동안 자면 됩니다.
진심 완벽했어. 꿀잠 잤어. 비행기의 꿀렁거림과 고통스러운 몸부림도 없었어. 꼬맹이들 울음소리도 없었어. 비엣젯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 아주 기분 좋게 12년 만에 우리 딸아이와 함께 온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벌써부터 아드레날린 뿜뿜하고 있었어. 에너지 충전이 가능한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베트남 항공, 대한항공급은 아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njoy your stay. Thank you. 일단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점이 살짝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여기.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서 많이 좁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웬만하면 내려서 버스 타는 곳이 다 폐시부라. 엄마 잘 따라가. 일단 베트남 도착하면 입국 수속하는 데서는 카메라 꺼놔야 합니다. 괜히 영상 찍다가는 공안에게 잡혀서 개고생합니다. 라이 아빠. 그럼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우리 가족은 하노이 여행을 잘 끝마치고 다시 하노이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입국할 때 비행기는 참 좋았는데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돌아가는 비행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저가항공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해서 다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베트남 항공은 비엣젯과는 다르게 연착은 없더라고요. 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지 몰랐어. 여튼 제때 출발하는 것은 참 좋더라고요. 티켓 줘. 1열에 6명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의 배치가 뭔가 많이 익숙한, 우리가 항상 타오던 왠지 라면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의 비행기? 참으로 놀라운 건 바로 레그룸. 넉넉해. 그래도 한 뼘? 확실히 국적기이기 때문에 조금 넓긴 한데 그래도 베트남에 들어올 때는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저가 항공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기서 막 영화도 틀어주고 그럴걸? 아주 소심한 음량 조절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도 전에 타던 비행기였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뭘 해도 비엣젯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분노는 조절 가능했습니다. 기장님이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출발하시더라고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내게는 익숙한 첫 번째 떡국물 땅콩, 바로 달려오는 두 번째 떡국물 음료. 참고로 이날은 도착해서 바로 운전하고 가야 돼서 와인 스킵하고 맥주만 딱 한 캔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비행기 내에서는 맥주를 무조건 따서 주는데 멀쩡한 상태로 줘서 이 녀석은 가방에 챙겨왔습니다. 올레이. 바로 하노이 맥주 한 캔을 더 달라고 해서 몸속에 때려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가 먹을 어린이용 기내식 미리 24시간 전에 주문을 해서 미트볼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전 이번에 기내식은 치킨 누들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대충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 풍기는 스멜은 약간 찜닭 같은 스멜을 풍겼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제 입맛은 이전에 큰 비행기에서 먹던 비프가 더 맛있더라고요. 나름 중요한 화장실 상태 나름 깨끗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비행기 탈 때는 술 먹고 기절 상태로 타야 하는데 오후 12시 반 비행기여서 술을 먹지 못해서 이번 비행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깐난이들도 탑승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비엣젯처럼 울지는 않아서 참을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이 아빠와 함께 베트남 항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베트남 갈 때 열심히 비행기값 비교해보고 비슷한 가격이면 절대로 비엣젯은 타지 말고 그냥 베트남 항공 타자.